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인 세비야. 로마 시대부터 번창하기 시작한 이 도시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15세기 말에는 스페인 대항해의 출발지이자 신대륙 무역기지로 전성기를 맞았던 곳이죠. 그 대항해 시대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도시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지어진 것인데요. 이곳에 세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그랬듯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스페인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 콜럼버스. 어릴 적부터 먼 바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20대에 포르투갈로 건너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지중해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항해술은 물론 지도 제작 등을 익혔고 틈틈이 라틴어와 스페인어도 배웠습니다. 또한 정통한 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의 비밀 서고 같은 곳입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책들, 공부하고 연구했던 책들. 지금 이분이 에르난도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이 책들을 물려받아서 보관을 하다가 본인이 거기에 덧붙인 것을 더해서 이곳 세비야 대성당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 수많은 책을 통해 콜럼버스는 대서양 서쪽 그 미지의 바다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탐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구가 둥글고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그의 꿈이, 그의 야망이 이곳에 다 담겨있는 거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콜럼버스는 평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독서를 통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거대한 대서양 횡단이라고 하는 위협을 이뤄낸 거죠. 평생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 콜럼버스의 책들을 보면 열심히 읽고 메모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언급한 황금의 나라 지팡구를 동경했고 그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으면서 본인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으면서 아마 동방에 대한 꿈과 야망을 키웠겠죠? 꾸준한 공부와 수많은 경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구한 결과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콜럼버스. 하지만 1484년 포르투갈 국왕에게 요청한 항해 후원이 거부당하자 그는 스페인으로 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 볼까요? 역사적인 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실패해 항해도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아내와도 사별하게 된 콜럼버스는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오죠. 다시. 지금 이곳이 라비다 수도원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들 디에고의 손을 잡고 지금 방금 제가 문을 두드린 저 문을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벽화에 그때의 장면이 그려져 있네요. 절망에 빠진 콜럼버스는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사벨 여왕의 고해 신부였던 라비다 수도원의 원장이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이죠.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들은 원장은 그가 이사벨 여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생의 꿈을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하고 이곳으로
왔을 때.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성당이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특히 이곳 본당 같은 데도 사람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안식처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럼부스는 이곳 수도원에 머물면서 수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해 계획을 다듬고 이사벨 여왕을 설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후원자를 찾기 위한 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콜럼부스의 스토리는 이 방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신부님들과 수사님들을 상대로 자기의 계획과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사벨 여왕은 콜럼부스의 계획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그라나다 왕국을 상대로 마지막 레콘키스타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콜럼부스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야망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타가 끝나고 여왕의 후원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으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디에고 손에 들려있던 작은 새가 드디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거죠. 그러나 성공할지 실패할지 살아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입니다. 참 이런 탐험가들, 뱃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 떠날 때 콜럼부스와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콜럼부스 그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에는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죠. 지금 이 수도원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랄까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 재단 앞에 있는데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하나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마르틴 알론소 핀손. 팔로스가 고향인 그는 당대 최고의 선원으로 동생과 함께 콜럼버스의 첫 번째 신세계 항해를 도왔던 인물이죠. 역사란 게 참 비정하죠. 우리는 콜럼버스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절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을 후원했던 왕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이곳의 수도사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항해를 떠났던 이 핀손 형제들과 그리고 수십 명의 선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역사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죠.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대륙을 발견하며 영웅이 됐던 콜럼버스. 하지만 4번의 항해 동안 황금을 찾지 못했던 그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이사벨 여왕마저 죽자 곧 몰락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그 팔로스항 입구에 저렇게 거대한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발견자들의 믿음에 대한 기념비. 미국 시민들이 스페인 시민들에게 선물한 거죠. 발견자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도전에 대한 믿음,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죠. 콜럼부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라고. 그 믿음과 의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